지금부터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 그 2일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산림자원학과 지속가능발전학과 이주영 교수입니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동근 개교 75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장 및 산학협력 부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실 예정이었으나 잠시 늦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재춘 교육혁신 부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승우 국제교육 부총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춘영 문과대 부학장님께서 참석해 주실 예정이었으나 아직 참석 오시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첫 번째 세션의 기조 발표를 맡으신 분입니다. 임우상 박사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임우상 박사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인공지능 연구의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 물리학과 졸업생입니다. 네,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먼저 김재춘 교육혁신 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총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남대학교 75주년 개교 기념하는 의미에서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포럼에서는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열띤 발표와 또 토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정보와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행사였습니다. 오늘은 2일차 행사로 우리 학생들, 특별히 대학원 대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도 있지만은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눈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께서 기조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때 굉장히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시면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지구촌이라는 사실을 코로나19를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이긴 하지만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었다. 그렇죠? 코로나가 발생하게 되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게 되면 순식간에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로 번지게 되면서 이제는 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누가 같이 있는 하나의 한 마을에 사는 사람과 같이 지구가 세계가 됐다, 지구촌이 됐다 하면서 지구촌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학생들께서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우리 각종 SNS 통해 갖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순식간에 같이 공유하며 같이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거. 아마 제가 그 인사말 책자에 하나 그 예화를 소개해 놨습니다만은 우리가 SNS 통해 갖고 각 여러 나라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각종 정보를 앉은 자리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구촌이 되다 보니까 같은 하나의 마을이잖아요. 마을이다 보니까 모두의 생사가 같은 문제에 달려있고 같이 함께 공동 번영하지 않으면 공동으로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아마 그래서 우리 영남대학교에서는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해서 대학에서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로 이번에 글로벌 포럼을 할 수 있게 됐고 아마 우리 영남대학교가 과거 75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민족의 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 75년에는 민족의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물론 지속되겠지만은 새로운 비전을 추가해가지고 인류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겠다. 이런 어떠한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공헌단도 출범을 했고요. 올해 또 사회공헌과 봉사라는
교양 과목도 필수로 해서 우리 내년도 올해 신입생부터는 다 필수로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영남대학교가 이제는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민족을 위한 교육만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시야를 넓혀가지고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를 대상으로 공부하고 고민하고 또 세계를 대상으로 진로도 개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지금에 없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한테는 과거지만은 예를 들면 제3세계 또 개발도상국가한테는 그게 미래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했던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많은 경제 개발의 경험들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아직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미래의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런 그 새로운 그 제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세계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아를 탐색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자아를 실현하면서 한편으로는 세계 인류 사회에 공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미 있는 진로도 찾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일차 우리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포럼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우리 영남대학교가 이제는 대구 경북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진로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글로벌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발표를 해 주실 이무상 선생님 또 박승우 우리 부총장님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부신 부총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챌린지 스토리 공모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개교 75주년을 맞아 영남대학교 학생들의 글로벌 도전 의지를 고취하고 지구촌 공동 번영에 앞장서는 영남대학교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학생 공모전을 개최했었는데요. 여러 작품들 중 두서의 역량을 나타낸 학생들을 시상하는 자리입니다. 시상에는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총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명되는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원 부문 1등입니다. 수상자는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석사과정 박희영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1등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박희영. 위 사람은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챌린지 스토리 공모전에서 대학원 글 부문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영남대학교 총장 최외출 대도. 네, 축하합니다. 예, 상장, 상패, 그다음 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념 촬영을 위해 정면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학부 인문사회 부문을 시상하겠습니다. 1등상을 수상한 새마을국제개발학과 3학년 송정훈 학생은 군 복무 중이라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축하합니다. 2등상 시상입니다. 새마을국제개발학과 3학년 전승민 학생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상장 학부 인문사회 분야 2등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정승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상장, 상패, 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기념 촬영을 위해 잠시 정면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학부 자연공학 부문 1등입니다. 화학공학부 2학년 이소미 학생 수상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학부 자연공학 분야 1등 화학공학부 이소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상장 상패 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기념 촬영을 위해 정면 카메라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어서 학부 자연공학 분야 2등입니다. 수상자는 신소재공학부 3학년 정수영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상장 학부 자연공학 분야 2등 신소재공학부 정수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상장 상패 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기념 촬영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예, 이어서 학부 예체능 부문 1등상 시상입니다. 수상자는 체육학부 3학년 이지혜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상장 학부 예체능 분야 1등 체육학부 이지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상장 상패 그다음에 장학금을 수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학부 영상 부문 1등상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기계공학부 3학년 김민성, 의류 패션학과 3학년 변보현 학생 수상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변보현 학생은 현재 작품으로 함께 만든 작품으로 영상 부문 1등상을 수상하겠습니다. 상장 영상 부문 1등 기계공학부 김민성, 의류 패션학과 변보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챌린지 스토리 공모전에 수상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총장님의 격려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순서에 보니까 총장이 여러분께 축하 말씀 드리는 순서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잘했지요? 이럴 때는 박수 쳐도 돼. 잠깐만, 이거 어디 중계되는 건 아니죠? 중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좀 가다듬어서 해야 되는데 뭐 그렇더라도 생각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자께서 긴장하셔가지고 몇 분을 소개 안 한 것 같아서 내가 그분부터 하려고 합니다. 경영전략부총장 이환범 부총장 오셨습니다. 특임부총장 배병일 부총장 오셨습니다. 75주년 일이 많아가지고 조금 늦게 오셨는데 한동건 부총장 모셨습니다. 우선 거듭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교 75주년은 대한민국 사회 변화와 발전사와 같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교가를 다 아시겠지만 새 역사 창조자 되라, 결혜를 위해, 인류를 위해. 내 자신이 영남대학에 입학할 때 이 교가 가사를 보고 노래를 부를 때 지금도 기분이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영남대학교는 우리 선배 교수님들, 동문님들, 학생님들이 오늘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뉴스에서 이무상 박사를 봤는데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인사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가 넣었습니다. 왜 넣었느냐? 내가 대학에 입학해서 1학년 때부터 전국 대학생 논문 발표 대회라는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1학년 때 글을 잘 못 썼어요. 그리고 성적이 좋지 않았어. 그 계속 안 되겠다. 내가 부족하구나. 지금은 돌아가신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2학년 때 와서 그때부터 이제 실력을 좀 발휘하게 됐습니다. 전국 논문 발표 대회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3등 했어요. 건국대학교에 가가지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께 내가 했는 것을 총장이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 용기를 주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2학년 때 제 기억에는 아마 총장상 이상 상장을 여러 장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교육부 장관상 이런 것을 받았어요. 쓰면서 부족함을 알고 더 채워야 할 것을 알고 그리고 발표를 하면서 발표 방법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수상자 중에 3명이구나. 3명이 새마을국제개발과 학생들이 있는데 저 학생들은 왜 그러느냐? 오랫동안 나한테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는 제출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했을 겁니다. 아마 많은 학생은 10여 차례 이상 기획서를 쓰고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서를 쓰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학생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으면 사전에 있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가공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되고 있다 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볼 것 같아서 제 얘기를 합니다. 영남대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입니다. 첫째, 이무상 박사가 세계적 인재잖아. 예를 들면 영남대학교 물리학과 나와서 이제 김종수 처장님이 되게 빡빡하게 지도를 하셨겠지만 고민하고 아픈 만큼 성숙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제가 꼭 하는 말입니다. 내 얘기를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노력의 결과가 오늘의 나의 위상이 오늘부터의 나의 노력은 내일의 새로운 위상을 규정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영남대학 나와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 거쳐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저 됐을까요? 이게 떡볶이 하듯이 해가지고 됐을까요?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겁니다. 2000년까지 약 180여 년 동안에 나라가 66개나 소멸됐습니다. 그 중에 50개 나라가 인접 나라에서 망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망하고 있나요, 지금은? 러시아에 의해서 성전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실력을 쌓고 체력을 쌓고 하는 것은 남을 공격하기가 아니라 남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냉정해서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치열하게.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세계 강국들도 손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남대학에 오신 것을 그리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것을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인종이 흑인, 백인, 나같이 옐로우거든.
어떤 사람이든 직업이 뭐든 성별이 뭐든 소득 수준이 어떻든 교육 수준이 어떤 차이가 나든 모두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대학이 영남대학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나는 남의 나라 국민 그리고 다른 대학생들이 이걸 좀 보면 좋겠다. 영남대학을 한번 봐라. 지난 시즌에는 김 부총장이 얘기하듯이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동량을 양성했다. 기둥과 대들보를 양성했다. 때마침 지난해 한국은 선진국이 됐다. 맨발로 자라서 3만 5천 불 시대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국민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당당해야 되고 그 사회 변화를 이끈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설립한 대학이 영남대학.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스피치를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한테 감동을 못 주고 있나 본데? 감사합니다. 올해부터는 내일 모레 개교 기념식을 합니다. 올해부터는 대한민국을 보다 더 품격 있는 나라로 이끌 리더, 한쪽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 투트랙으로 영남대학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영남대학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누가 뭐라든 세계 최고의 대학은 하버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영남대학에서 하버드 출신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자가 영남대학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서울대학의 교원이었습니다. 출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아프리카 기니의 WFP 소장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명확하게 하시고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그래도 뭐든지 있으면 전해드리고 싶어요.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다 할 수 있어. 잘 안 돼. 좀 더 하면 돼. 좀 더라는 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 돼. 안 된다는 것을 영남대학에서는 된다로 바꾼다는 거지. 그게 이 사회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나쁜 놈이에요. 예?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미국 정도 국력이 있었으면 저렇게 했겠어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이거야. 전쟁 이후에 복구해서 유일한 선진국이 된 이 대한민국의 경험을 교육적으로 체계화해서 국제사회에 전하는 플랫폼 대학 영남대학교. 멋지잖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수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경험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이 첫 번째입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요. 이무상 박사의 발표와 토론 세션 준비를 위해 잠시 장내 자리를 정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남대학교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 그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우리 박승우 영남대학교 국제교육부총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총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부총장 박성우입니다. 이 자리 좀 어색합니다. 저 혼자 이래 보통 우리 사회 보면은
그 발표자, 토론자 같이 다 앉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우리 학회나 다른 모임의 그런 그 저기 좌석 배치인데 혼자 이렇게 올라서야 되니까 좀 어색하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교 75주년 기념 글로벌 포럼의 제2일차 첫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한동근 부총장님하고 김재춘 부총장님을 또 이한범 부총장님 또 배 부총장님 가십니까? 배병일 부총장님,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 세션이 어제 세션하고 어제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 학생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세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부총장님들 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 영남대학교 모든 부총장님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다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부총장님들, 처장님들, 또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수고하신 김기수 국제개발협력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이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계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상에서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온라인상의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글로벌 챌린지 스토리 공모전에 그 수상에 영광을 안으신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대학교 개교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개교 7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교의 그 이 슬로건은 민족과 함께한 75년, 인류와 나누는 75년. 지금까지의 75년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대학을 위해서 특별히 쓰신 이 민족 중흥의 동량, 민족 중흥을 위한 대들보를 양성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75년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역량, 힘, 에너지를 또 국제사회와 같이 나누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런 이 슬로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글로벌 포럼의 전체 주제가 이 지구촌의 공동 번영을 위한 교육의 역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그러니까 지구촌과 나누는 지구촌의 가난한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영남대학교의 교육의 방향도 바로 이 표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여러 분의 석학들, 또 우리 국가의 정책을 담당했던 그 고위 정책 결정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그 의미 있는 어떤 토론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학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교육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수요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첫 번째 세션, 이 오전 세션의 주제는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연구 방향입니다. 연구 방향인데 총장님께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키노트 스피커, 이 기조 발표자로 우리 그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의 선배인 이무상 박사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분의 발표자가 오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우선 기조 발표는 이무상
마이크로소프트 AI 리서치의 임우성 박사님이 하시고, 첫 번째 발표는 이 새마을국제개발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박희영 씨가 그 ESG 경영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ESG라는 이 용어가 최근에 아주 핫한 그런 이 용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ESG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이것도 결국은 우리 대학교의 향후의 어떤 교육의 방향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이 신소재공학부의 정수영 양이 친환경철, 그 철이 친환경이다. 이거 상당히 뭡니까? 이 조금 의미가 와닿지 않는데, 아마 제가 언뜻 그 발표문을 한번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에게 인사이트, 이런 좀 새로운 지혜를 주는 그런 재미있는 주제 같아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주제는 두 분이 발표합니다. 기계공학부 3학년의 김민성 군과 의류패션학과 3학년의 변보현 양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첫 세션의 주제는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ESG 경영, 그다음에 친환경철, 메타버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차례로 또 발표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대학원, 영남대학교 대학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우리 박희영 씨가 ESG 경영, 기업의 책임일까 전략일까,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자, 한번 나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포럼 지구촌 공동 번영을 위한 연구 방향 세션에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석사과정생 박희영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ESG 경영이 과연 기업의 책임일까 전략일까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경영학과 출신은 아니지만 꽤 오래전부터 기업의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기업을 경영학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개발 협력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발표 또한 기업을 국제개발 협력 관점에서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입니다. 서론에서는 SDGs와 ESG와의 연관성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해보고, 본론에서는 ESG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각각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ESG 경영이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할지, 그리고 앞으로 저의 추후 연구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용어는 예전부터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윤리적인 경영 책임의식을 뜻합니다. 기업이 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내비칠 때마다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가치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장기적인 이윤 창출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말과 동시에 현재에는 기업의 ESG 경영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ESG란 E, environment, 환경, S, social, 사회, 그리고 G, governance, 지배구조 세 가지 요소를 뜻하는 용어로, 기업이 경영을 할 때는 재무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까지 통틀어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ESG가 지구촌 번영을 위해서 수립된 SDGs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SDGs란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ESG에 대해서 관심 있게 여겨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상당 부분 SDGs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DGs와 ESG의 공통점은 출발점이 지속 가능성으로 동일합니다. SDGs는 지구의 환경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ESG는 조직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또한 SDGs의 17개의 목표는
ESG의 세부 항목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 대응, 강력한 제도 구축과 같은 요소들은 최근에 기업들이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는 ESG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ESG 경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알겠으나 SDGs 이행을 위해서 모든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해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착한 기업은 망한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착한 기업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 혹은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주는 기업, 혹은 같은 제품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기업. 착한 기업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애매하겠지만 우리는 착한 기업이라고 했을 때 떠올랐을 몇 개의 기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들이 왜 착한 기업이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두 번째로, 기업이 과연 착하기만 해서 될까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이 착하다는 요소 하나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착한 기업이 과연 정말 순수한 선의를 바탕으로 경영을 해나가고 있을까요? 혹은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소위 말해서 착한 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중점으로 두고 경영하는 기업을 뜻합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부정부패를 줄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환경을 생각하며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존재입니다. 사회적 가치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윤을 창출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소비자들은 좋아한다는 사실을요. ESG가 사회 속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정부, 그리고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ESG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에 대해서 각각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관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와 정부에서는 SDG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SDGs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정부는 SDGs 이행을 위해서 기업을 참여시키고자 ESG 경영 장려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한 요소에 중점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KESG 가이드라인과 같은 것들을 마련해서 기업이 ESG 경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고는 있으나 그것이 어떠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의 요소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ESG는 어떤 한 분야에 집중돼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모든 기업에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정부는 환경과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를 모두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가이드라인이 구축되어 있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계속해서 ESG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관점입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은 처음에는 최대한 많은 양을 생산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다음으로는 최소한의 원가를 사용하여 경쟁 우위를 점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혁신적 홍보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을 짰고
현재에는 사회적 가치를 구축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CSR과 CSV 그리고 ESG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기업은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ESG 측면을 기업 입장에서는 수많은 비용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뒤로 하고 ESG 경영 모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적인 측면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고객과 소비자, 그리고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시장에서는 그런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시장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런 시장에서 현재는 ESG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ESG 경영에 참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것이 바로 실제 소비로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즉, 소비자들의 ESG에 대한 인식과 소비가 맞아떨어져서 그것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관점입니다. 기업의 ESG 경영을 바라보는 소비자와 시민사회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인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요소는 디자인과 가격 그리고 품질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 그 파급력이 미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원두를 5,000원에 살 수 있고 공정무역 커피를 5,500원에 주고 살 수 있다면 많은 소비자들은 500원을 더 지불해서라도 공정무역 커피를 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던가 공정무역 커피의 질이 좋지 않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일관성 있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비용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진정성 있게 ESG 경영이 사회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제사회 그리고 시장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업이 ESG 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업이 나쁜 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ESG 경영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ESG 경영을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움직이는 데에는 시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른 추세에 따라서 기업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ESG를 바라보는 시각 중 시장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추후 연구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그것이 실제 구매 결정에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과연 인식과 소비가 맞아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과연 무엇일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추후 연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ESG 경영이 기업의 전략으로 작용하려면 사회적인 환경과 인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계속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업의 경영이 곧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SG라는 그 용어, 그 개념이 이렇게 시작되고 알려지기 시작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 6년, 2000년대 중반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ESG 이제 경영, ESG
운용 이런 이제 그 이슈는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어떤 그 조직체, 대규모 조직체, 대학을 포함한 뭐 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이게 중요한 그런 그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교육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기업이 이윤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식의 전략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도 우리 대학의 구성원만을 위한 대학이 될 거냐 안 그러면은 조금 더 폭넓게 우리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 사회나 국가 또는 더 나아가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공헌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ESG 중에서도 이 소셜이 이제 뭐 소셜 밸류도 되고 소셜 이슈도 되고 뭐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도 되고 합니다만 이 소셜 이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더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것인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대학 교육이 고민해야 되고 영남대학교가 앞으로 75년을 지향하면서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발표해 주신 우리 박희영 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발표는 신소재공학부 3학년 정수영 양이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할 겁니다. 친환경철을 만드는 그날까지. 자, 정수영 양을 박수로 우리 환영합시다. 자,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3학년 정수영입니다. 이번 발표에 친환경 철을 만드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철은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철은 과연 친환경적일까요? 그리고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발표의 뒷부분에 나올 것입니다. 철은 과연 친환경적일까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철은 높은 온도에서 녹이고 틀에 부어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입니다. 1위인 한국전력은 화석연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때문일 것이고 2위인 포스코는 철을 만들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일 것입니다. 밑에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포스코 10대 그룹 중 온실가스 배출 최다, 국내 13% 차지. 철을 만드는 기업인 포스코가 국내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최다라고 하는데 철이 과연 친환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페이지를 보시면 철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페이지를 보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이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서 계속해서 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왜 앞에 나와 있는 애가 철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제 전공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 전공은 신소재공학입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소재공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신소재공학이 뭐 배우는 과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이 5가지 단어는 제가 저희 전공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 5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세라믹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사실 좀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그렇게 우리 주위에서 흔치 않은 재료는 아닙니다. 도자기나 타일, 그리고 화장실 변기 등강 같은 것은 모두 다 세라믹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그 속에 많은 세라믹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세라믹은 금속보다 더 단단하고
녹는 점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고분자는 옷감이나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료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전자부품은 사실 반도체도 전자부품인데 이 외에도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것들도 전자부품입니다. 오늘 얘기할 철도 금속입니다. 저는 전공 시간에 교수님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금속 없인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금속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겠죠? 네, 이 5가지 단어는 저희 전공에서 중요하게 배우는 과목이자 분야인데 혹시 5가지의 공통점을 눈치채신 분이 계신가요? 5가지 모두 재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라믹 재료, 반도체 재료, 고분자 재료, 전자 재료, 금속 재료 모두 다 재료인데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전공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자면 재료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매우 마음에 들고 배울 때마다 정말 즐겁지만 사실 한 가지 불만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페이지에 나타냈습니다. 세라믹은 원래 재료가 광물 자원입니다. 그래서 세라믹을 만들기 위해서는 땅을 캐야 되고 땅을 캐는 과정에서 땅이 황폐화되면서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생태계는 파괴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만들 때 많은 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금속은 그리고 특히 오늘 얘기할 철은 재련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 3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가 배우는 전공이 환경에 해만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이 점이 매우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신소재 공학과 환경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머릿속에 담고 있을 때쯤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수영아, 학교 프로그램 중에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는데 피사에 현장 체험학습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피사는 앞서 얘기했던 회사이기도 한데 국내 1위 철강 기업이면서 신소재 공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하고 친구와 함께 피사가 있는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네, 제일 첫 번째 사진은 피사의 홍보관 사진이고 두 번째는 제가 관람했던 사진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이 발표를 들으시는 대학생 분들께서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지원받은 프로그램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원받은 프로그램은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현장 견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식비와 교통비를 지원받아서 피사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피사에서 전문 안내원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모두 보여드렸던 질문입니다. 철은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앞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철이 어떻게 친환경적이야? 그리고 피사가 철을 만든 회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피사를 다녀오고 나서도 계속 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교수님께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질문을 교수님께 하게 됩니다. 교수님, 제가 피사에 다녀왔는데 거기 안내원께서 철이 친환경적이라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수님은 저에게 아주 놀랄 만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제가 찾아뵌 교수님은 저희 신소재 공학에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신 한주환 교수님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이 친환경적이라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3가지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철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철을 만들 때 나오는 탄소를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 포집한다면 충분히 친환경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철의 수소 환원 공정을 통해 완전한 친환경 철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이렇게 세 개를 간략하게 말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짐작이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발표의 뒷부분에 더 자세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경은 잠시 뒷전이었습니다. 철을 생산할 때 환경에 해가 간다는 것은 알지만 철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환경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근거를 합하게 된다면 철과 환경은 충분히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은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제 전공에 대한 궁금증, 신소재 공학과 환경은 왜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철과 환경은 충분히 기술을 통해서 양립할 수 있었고 신소재 공학과 환경은 기술을 통해 양립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의 말씀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고 싶었고 더 공부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를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철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모두 종이와 플라스틱은 열심히 재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도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일단 철의 녹는점은 1538도입니다. 그리고 세라믹의 종류 중 하나인 알루미나라는 재료는 2072도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500도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속은 녹일 수 없고 금속은 녹일 수 있고 세라믹은 녹일 수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봤을 때 둘 다 정말 높은 온도이고 둘 다 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라믹을 생각해 봤을 때 앞서 제가 세라믹 예시를 도자기나 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도자기나 타일이 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라믹은 녹일 수 없고 금속은 녹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철은 높은 온도에서 녹이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은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실 이 기술은 최근 가장 핫한 기술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과 같은 나라는 이 기술이 상용화 직전인 단계까지 와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사실 저장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포집된 탄소를 지하 깊은 곳에 묻어놔야 하는데 사실 그 부지를 찾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은 이미 많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철을 생산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은 친환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철의 수소 환원 공정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기존의 방식인 철의 탄소 환원 공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원광 형태인 철광석과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진 코쿠스를 합하면 철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 사이에 많은 단계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 없이 철만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지만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이고 이때 만들어지는 철은 친환경 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 공정이 있다면 그것이 친환경 철을 만드는 공정일 것입니다. 앞서 여기에 코크스를 넣었던 것에 비해 철의 수소 환원 공정은 수소를 넣게 됩니다. 철광석과 수소를 합하게 되면 철과 물이 발생합니다. 물은 다들 아시다시피 환경에 아무런 해가 없고
이때 만들어지는 철은 친환경 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들었을 때 혹시 그럼 철강 코크스 대신에 수소를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수소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사실 코크스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 이유로는 기존의 탄소 환원 공정과 수소 환원 공정이 완전히 다른 공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철의 수소 환원 공정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큰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철의 수소 환원 공정은 개발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환경을 위한 노력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 일부 국가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많은 나라가 환경 보호를 위해 합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 오염을 막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제네바 협약,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한 런던 협약이나 람사르 협약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협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이 협약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대비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세계 지도를 보시면 세계 지도가 초록색으로 색칠된 것처럼 느껴질 만큼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가입한 국가가 어떤 일부 국가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가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많은 규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환경 규제 중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이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기업과 B기업이 있을 때 탄소 배출 허용량이 존재합니다. A기업은 탄소 배출 허용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더 작다면 그 차이만큼을 판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B기업은 탄소 배출 허용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더 많다면 그 차이만큼 탄소 배출권을 사들여와야 합니다. 즉 A기업과 B기업의 사이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2026년에 시행될 예정인 탄소 국경세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규제는 앞으로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 것이지 절대 줄어들진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규제가 계속되면 기업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의 수소 환원 공정은 개발되고 연구되어야 할 기술입니다. 철의 수소 환원 공정은 완전한 친환경 철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환경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과 환경이 서로 윈윈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철의 수소 환원 공정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미래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철의 수소 환원 공정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저는 연구자가 되어 환경을 위해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사진 4개는 환경 파괴를 일으킨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4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은 대기오염, 세 번째 사진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위의 3가지 것들로 인해서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구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온전히 쓴 다음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저는 더더욱 환경을 위해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그저 허무맹랑한 소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3학년입니다. 3학년 때 일단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제 전공이 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전공 공부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또 대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토익과 오픽 같은 영어 공부도 할 계획입니다. 4학년이 되어서는 환경 관련 독서도 하고 대학생 환경 서포터즈도 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원은 제가 관심사와 관련된 연구실을 찾은 다음 연구도 하고 환경 포럼 관람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는 철의 수소 환원 공정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벌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고작 학부생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긴 하겠어? 아니면 어디까지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신가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스스로를 한계 두고 큰 꿈을 꾸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대학생분들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시다면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너의 세계는 너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다. 제 생각으로부터 제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 한계를 두지 않고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큰 꿈을 갖고 꿈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네, 발표의 시작 부분에 보여드렸던 철은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반복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철은 앞으로 친환경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요 앞서 발표가 ESG 경영이고, 지금 또 이 발표는 친환경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최 측에서 발표 순서를 아주 멋지게 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철이 철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한편으로는 이윤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회적 책임, ESG 경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정수영 양 신소재공학부의 정수영 양 오늘 발표가 신소재공학이라는 전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 나중에 우리 입시 홍보할 때 말이죠. 학과 홍보할 때 이 자료 잘 가공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은 우리 교수님들 가서 신소재공학과 들어라 이런 이야기 몇 번 하는 것보다 이런 발표 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소재공학부의 정수영 양 이 발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수소환원 연구자의 꿈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기계공학부 3학년 김민성 군과 의류패션학과 3학년 변보현 양이 같이 준비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글로벌 리더는 메타버스를 입는다. 자, 큰 박수로 두 분 발표 맞이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리더는 메타버스를 입는다의 기계공학부 김민성, 의류패션학과의 변보현입니다. 발표는 소개, 영상 시청, 결론 이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리더는 메타버스를 입는다. 저희 영상 제목이자 발표 주제인데요. 이 부분만 보시고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할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저희가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과정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모전 주제였던 글로벌 리더로서의 나의 미래와 지구촌의 미래를 모색하기에 앞서 기계공학부와 의류패션학과의 접점을 찾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기계혁명으로도 불리는 제1차 산업혁명은 방직 산업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방직 작업이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기계화되며 공장이 만들어졌고 자본주의 사회가 확립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곧 환경 문제와 연결되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중에서도 섬유 패션 산업은 유엔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 2위로 지목할 정도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던 중 ESG 경영, 친환경 소재 사용,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외에도 IT 기술 또한 패션 산업의 친환경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3D 기술과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적 활동이 가능한 가상현실보다 한 단계 진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3D 기술과 메타버스가 어떻게 패션 산업의 친환경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확인해 본 후 결론부에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패션 산업과 기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패션 산업에서 기계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죠. 기술이 발전되며 기계공학도 자연스럽게 발전되었습니다. 기계의 발전은 당연하게도 공장에서의 자동 생산 시스템에 관여하였고 그로 인해 물건들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어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인류는 많은 풍요로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많은 것을 잃었죠. 바로 환경입니다. 산업화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켰습니다. 대기와 해양, 토양 등에 명백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렇다면 산업 중 패션 산업은 환경오염과 환경파괴에 얼마나 기여할까요? 산업연구원이 2020년 8월 발표한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패션 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섬유 패션 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6에서 10%, 해양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의 20에서 35%, 그리고 살충제 사용량의 10에서 25%를 차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죽 사용으로 인해 희생되는 야생동물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 이상입니다. 그중 80%가량은 모피 농장에서 동물학대에 시달리다가 죽습니다. 의식주의, 의로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기술의 발전 또한 등장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 요람에서 요람까지라는 말 등이 패션 산업에서 화두로 떠올랐고 ESG 경영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패천막을 재활용하는 프라이탁, 유기농 소재와 리사이클 원단을 사용하는 파타고니아, 업사이클링에 중점을 둔 레코드 등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졌고 H&M과 같은 SPA 브랜드에서도 지속가능 소재를 사용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류 소재와 브랜드 경영만이 패션 산업의 친환경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IT 기술 또한 패션 산업의 친환경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는 3차원 가상 디자인 기술을 주목했습니다. 3D 가상 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을 가진 국내 벤처 기업인 클로 버추얼 패션,
가상 패션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죠. 이곳은 현재 올리비앙 로렌, 헤지스 등의 브랜드와 협업하여 가상 샘플을 제작하고 궁극적으로 가상 피팅, 버추얼 런웨이까지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류 샘플 제작 횟수를 최대 80% 줄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류 한 벌 제작 시 발생하는 평균 탄소 배출량은 810kg이고 화석 연료 사용량은 약 1900메가줄에 달하고 물 사용량도 일반 가정용 욕조 100여 개를 채울 정도의 양에 이릅니다. 의류 샘플 제작 횟수를 줄이는 것이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D 기술이 어떻게 메타버스에 응용되고 또 메타버스는 어떻게 패션 산업의 친환경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가상 세계로서의 연결은 가상현실 기기 같은 매개체 없인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산업 성장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기 등의 하드웨어 고도화가 핵심이죠. 지난 수년간 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수요가 적어 VR, AR 기기 콘텐츠 산업은 틈새 시장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는 예측이 우세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VR 산업 쟁탈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필두로 소니, 네이버 등 기존 산업의 강자들까지 모조리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이 VR 산업에 뛰어든다면 자연스럽게 하드웨어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메타버스 산업 또한 더욱 성장하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 기기들을 더 발전시켜 단순히 가상세계 속에서 나의 피팅 모습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의류 및 액세서리 등을 착용하여 가상세계에서 생활해 봄으로써 소비자가 잘못 소비하는 옷을 줄여 버려지고 낭비되는 옷을 줄이고 소비자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불필요한 과정들을 줄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해 버려지는 옷은 약 330억 벌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1%만 줄일 수 있어도 3.3억 벌을 줄이는 것이죠. 또한 소비자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 이동하고 쇼핑하는 과정을 줄이면 그만큼 소비자가 배출하는 탄소 발자국의 양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D 가상의상 시뮬레이션 기술에서 메타버스까지 흐름을 타고 의류를 기획, 제작, 마케팅, 판매한다면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있는 날이 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환경도 지키고 스타일도 지키는 패션 산업과 IT 산업 결합의 산물인 메타버스 속 패션. 당신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상 잘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분량상 영상에 담지 못한 브랜드별 현재 메타버스 활용 현황과 그 한계를 극복을 위한 활용 방안을 구체화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과 브랜드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네이버 Z가 운영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와 협업하여 출시한 스니커즈 아이템이 약 500만 개 이상 판매되어 오프라인 판매량을 추월하였으며 자라에서도 제페토에 입점해 자라 전용관을 열어 가상현실 속 아바타가 에지트 컬렉션을 구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구찌의 경우 구찌 본사가 위치한 이탈리아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구찌 빌라를 제페토에 선보여 가방과 의상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찌에서는 구찌 스니커 게러지라는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여 여기서 가상 신발을 구매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발을 비추면 증강현실 기술로 가상 피팅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랄프 로렌은 게임 디자인 스튜디오 로블록스와 협업하여 도쿄, 뉴욕 등 대도시의 매장을 오픈하여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가상 상점의 $5 이하 가격의 가상 퍼 재킷, 체크 무늬 비니 및 기타 레트로 스키어를 구비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개의 브랜드를 대표로 메타버스 활용 현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메타버스 활용 현황은 환경과 큰 관련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영상 속 예시를 든 올리비아 로렌, 헤지스 등 일부 브랜드 외에는 메타버스를 단지 이익 창출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메타버스 활용의 한계입니다. 메타버스에서 가상 쇼룸을 만들어 착장 가능하게 함으로써 샘플 제작을 줄이고 주문 제작 시스템을 통해 재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메타버스의 활용 방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하나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현재 메타버스의 기술입니다. 현재의 메타버스는 실질적으로 착용이 불가능하며 존재하는 가상의 아바타와 배경은 현실보다 게임 화면에 가깝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그 요소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실행 가능한 요소들과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요소로 나뉘는데 그중 실행 가능한 요소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비자의 체형과 피부색, 외모를 그대로 구현한 아바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체형은 3D 스캐너로 렌더링하고 피부색은 RGB 인식 센서, 외모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하면 소비자를 그대로 구현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황에 맞는 피팅을 위한 실제 장소를 기반으로 한 배경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및 해외 여행지는 구글 어스 같은 로드뷰로 구현하며 결혼식장, 사무실 같은 실내 장소는 3D 렌더링을 통해 구현시켜 배경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장은 실행하기 어려운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상현실을 경험할 때 가장 구현하기 어려운 요소는 바로 촉감입니다. VR 기기의 디스플레이에서는 물건이 존재하지만 실제 공간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기 때문에 가상의 물건을 만지면서 촉감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현재 과학자, 기술자들의 노력으로 현실과 완전히 똑같은 미세한 촉감은 아니지만 가상의 물건을 잡았을 때의 감촉과 온도를 느낄 수 있고 심지어는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공격을 당했을 때의 그 충격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켜 피부를 통해 가상의 촉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발전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저희는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 어렵다, 포기할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숙제를 풀고 해답을 내며 틀리면서도 꾸준히 답을 찾아가고 시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리더는 메타버스를 읽는다의 발표자 김민성, 변보연이었습니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발표문 PPT 자료를 보고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궁금했고 또 이제 기계 설계 전공을 하는 학생과 의류 패션학을 전공한 학생이 두 사람의 조합에 대해서 그것도 좀 의아했는데요. 이제 발표를 들으니까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학과와 전공을 뛰어넘는 이 학제간 또 융복합 어떤 전공 학습에 좋은 본보기가 된 것 같아요. 이 발표의 핵심은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또 공학의 여러 분야와 의료 패션 분야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렇게 상호작용해서 이런 그 의류 패션 산업의 어떤 친환경을 이렇게 도모하는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발표하신 김민성 군, 변보연 양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원래 그 계획된 제1세션 시간은 사실은 끝났죠. 그런데 바로 끝내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나마 질의 토론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있으신 분, 우리 기조 발표하신 이무상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새 발표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좀 손 들고 자기 소개하고 난 뒤에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라도 좋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수님들도 좋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임 박사님, 우리 후배들 오늘 발표 들으시고 조금 짧게라도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고 좀 우리 후배들이 좀 새길 만한 그런 지침이라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재밌게. 새 주제다 많은 조사와 노력을 한 게 느껴져서 일단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한 기준을 자료와 조사와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그런 걸 또 실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되게 좀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지금 학생이라서 좀 업계 쪽은 조금 더 이제 기사에서 얻는 거 외에는 아직 실질적으로 업무나 이런 게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커리어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점점 스텝을 밟아가면서 잘 나아가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발표한 학생들 중에서 다른 발표에 대해 가지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자, 우리 이기동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이기동 교수님은 로봇공학과에 계시고요, 교무처장을 지금 맡고 계십니다. 네, 이무상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직접 AI를 다루시니까 저도 이제 AI에 관심이 많고 커즈레일이 싱귤레이트가 오는 시기를 2045년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한 10년 당겨서 2035년경에 아마 싱귤레이트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시기는 첫 번째 질문은 싱귤레이트가 올 것인지 아니면은 온다면은 언제쯤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사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설문이 계속 이제 여러 AI 전문가들한테 계속 받으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저도 ICML이란 좋은 학회 논문을 쓴 다음에 2010년 중반에 이러한 질문을 받고 한 패널로서 이제 입장을 드렸었는데요. 그때는 한 길게 잡아서 50년 개인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요즘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사실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발전은 아까 더디다는 내로 AI에 이렇게 있다는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발전 속도는 빨라서 조금 더 계속 앞당겨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애매모호하지만 그 정도까지만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제 현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성장도 보고 이제 한계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한계를 논의했듯이 여러분이 더 성장해서 그런 한계들을 깨부셨으면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공학과에 있는 정진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그 발표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임 박사님 AI도 그렇지만 우리 학생 3분 발표한 것이 저희 환경공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첫째, ESG도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들어가고 철의 수소 환원도 또 CO2 저감과 관련해서 환경 문제가 들어가고 또 패션 섬유를 메타버스와 연계하는 것도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질문보다는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발표를 너무너무 잘했고 그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덧붙였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또 석사나 박사도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환경 문제는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79억이 넘다 보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의식주나 경제 활동이 지구를 빨리 망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보니 여러분이 하는 연구나 또 방향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철의 수소 환원이라든지 ESG라든지 다음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원도 절감하고 오염도 절감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왜 이렇게 해왔냐는 거죠. 기존에 해왔던 것은 철저히 이제 경제적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의 비용도 있고 또 재료를 가공해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이제 비용과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발표하실 때 기존의 시스템에서 드는 어떤 제품 생산에 따른 환경에 오염되는 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적용했을 때 그 비용 경제적인 분석이 만약에 조금 더 면밀하게 수행이 된다면은 훨씬 더 그 속도를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수소 환원으로 철을 가공했을 때는 수소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해하고 하시면 아마 여러분 하는 일에 큰 성공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너무 감동적인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진영 교수님께서 참 예정을 가지고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대충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무성 박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나중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질문을 좀 답을 듣겠습니다. 언제 그런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갈기까지 언제 그런 꿈을 가졌는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왜 이런 내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부분은 사실은 대학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말 대학에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어떤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말이죠. 전부 어떻게 보면 100m 달리기 경주하는 것 같아요. 쭉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오면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학 교육의 핵심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꿈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발표 중에 정수영 양이 이런 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철의 수소 환원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 저는 상당히 정말 부럽습니다. 저는 제 꿈을 찾은 게 한참 뒤에 찾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 학부 다니면서 자신의 꿈을 찾는다 하는 건요 참으로 행운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대학 교육에서 핵심은 자신의 각자의 서로 다른 그런 색깔의 그 꿈을 찾는 그런 노력, 그런 과정,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학 교육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다 오늘 발표 듣고 정말 참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셨겠지만 저로서도 이 학교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도 여러분들 보면서 오늘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다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이런 노력들이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도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 오전 세션을 많은 분들이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을 거고 나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녹화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영남대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이런 사례를 본받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보람찬 그런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영남대학교가 지향하는 향후에 75년 바로 세계와 나누는 인류와 나누는 그런 사회 공헌을 위한 그런 대학으로서의 방향과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오전 세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그런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임 박사님. 후배분들을 위해서 그냥 짧게 이제 여기도 글로벌 포럼이라고 돼 있고 이제 뭔가 저는 어릴 때 꿈이 나사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나사에 들어가는 거였고 영남대 왔을 때는 이제 제가 잘하던 수학을 다시 잘해서 퀀트가 되는 거였어요. 월가에 입성을 하겠다. 근데 이제 카이스트 가서 AI로 바뀌었죠. 이제 수학과를 갔는데 생각보다 현실이 다르더라고요. 그때는 퀀트가 생각보다 죽던 시기였어요. 요즘 다시 살아났는데 근데 이런 경쟁도 말씀하셨고 이제 어떤 꿈을 가졌냐. 꿈은 바뀔 수 있지만 제가 항상 가졌던 기준은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그러니까 주변하고 경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꿈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게 어떤 레벨이 이루고 어떤 정보와 어떤 계획과 어떤 실천을 해서 결과를 얻는지 그거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영남대에서도 이제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고 정보를 모으는 친구들을 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시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타 대학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 자신을 계속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시너지를 만들어가면서 굳이 바로 옆에 친구랑 경쟁을 하고 학과 1등을 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꿈을 위해서 좀 더 높은 스탠다드를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질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 특히 이무상 박사님, 또 우리 발표자 여러분, 또 이 챌린지 공모전 수상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서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